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자면 어제 김용현 발표안에 매우 심각한 몇 가지 정황들이 보였어요. 저는 김용현이 드디어 김건희를 손절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즉, 이번 내란 사태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김용현이 최소한의 그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공모했던 동업자들을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안 죽어. 혼자 안 죽어. 왜냐면 내 위에 웃대가리가 서너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장관 웃대가리면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총리 부인, 대통령 부인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넷을 한꺼번에 같이 죽자. 네가 못 살리면 너도 죽어야 돼. 라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내란 주범이 아니라 내란 종범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형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감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형만 면하면 언제든 다시 우리한테 유리한 정권이 들어서면 나 사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목숨 부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주범에서 종범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웃대가리들을 그 안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는 덕수한테 미리 보고도 다 했다니까. 나는 일개 국방장관일 뿐이야. 내가 무슨 계엄을 설계를 하고 뭘 하겠어. 나는 그냥 시켜서 한 것뿐이야 라고 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덕수를 처음으로 대놓고 밀어넣은 거예요. 따라서 한덕수의 모가지가 사실상 김용현 발언에 의해서 날아가게 된 거죠. 관련한 기사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엄 관련된 주장을 펼쳤는데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다.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다. 이러면서 살짝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지만 윤석열이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자, 그 얘기는 뒤에 한 번 더 끊어줘야 되니까.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김용현이는 총리를 패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리는 지금까지 자기는 윤석열이 말하기 전에 어떠한 보고나 사전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 난 내란 모의 세력하고 난 달라. 그래서 김용현 측을 고발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측이 입을 바꿔가지고 예전부터 했다는 게 아니고 바로 국무회의 열리기 직전에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왜 이래?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김용현이 이러한 주장을 하냐면 자기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대통령의 명령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딱 뛸 일이지, 지금, 한 총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했고 이게 받았다고 하면 사실상 내란을 막지 않은 또는 내란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용인한 수괴가 맞다. 같은 레벨에서 윤석열과 한덕수는 처벌받아야 된다는 게 1번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음모론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전날 뉴스공장에 박찬원 의원이 갑자기 나와갖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 한덕수가, 한덕수 아니야. 김용현이 기자회견 발표를 할 때, 기자회견 발표 내용 안에 암고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김어준 총수가 제보받은 내용. 그러니까, 제보받은 내용에 있어서 암고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2차 어떤 계엄 시도 내지는 내란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전화로 온 전화였대. 근데 김용현 측이 발표를 한다고 얘기하기 전인 오전 시간에 실제로는 한 4시간 전에 이미 그런 제보를 듣고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사 측의 발표에 있어서 그 암고가 뭐냐. 네. 이게 통행금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통행금. 왜냐면 윤석열이 갑자기 통행금지 조항을 뺐다 이 얘기잖아. 갑자기 했어요. 네. 갑자기 그동안 없던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통행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행동. 요렇게 암고를 내렸다라고 얘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변호인들 전문 속에서 그 내용이 되게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네. 이미 포고령도 다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통행금지는 대통령이 막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진위가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행동하라라고 하는 암고였다라고 하는 제보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와 같은 행동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일어나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숨어있는 HID 요원으로 보여지는 사람한테서 다른 제보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저희가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무기 반납하고 돌아가서 숨어라. 다시 잠수해라. 라고 명령을 받아서 그게 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팀들이 존재를 했고 그러한 팀들이 무장을 하고 복귀를 안 하고 있는 상태까지는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팀들은 전부 다 판교팀이었다는 거야. 40명 옮겨가가지고 그중에 5명은 선관위 가고 나머지 35명이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다. 근데 자기들은 그 팀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판교팀이 따로 있고 각 지역별로 일단 청주공항팀 따로 있는 거고 성주 사드팀 따로 있는 거고 대구공항 따로 있는 거고 송 작가가 한 200명 정도가 풀려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론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청주팀은 포기하고 갔어요. 청주팀은 일단 반납하고 풀었다라고 자기 제보를 했는데 배구나 성주나 이런 데를 노리던 팀도 풀었을 거냐?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일 그 행동문 안에 이거 나중에 이제 HID 요원을 잡아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통행금지를 지금 행동 메시지로 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라는 걸 해보면 김영호는 여기서 두 번째 도박을 친 거예요. 근데 실제 적용이 안 된 이유는 뭘까? 이미 그 요원들이 노출됐거나 설득받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내부의 어떤 이런 테러질을 하는 거에 대한 양심 때문에 그 실행을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그 제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암살조가 아니라 그냥 소요만을 일으키기 위한 폭파조 내지는 테러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암살팀을 잘 모른다. 우리는 암살 목표로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보고보살 뿐일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보고보살 뿐이기 때문에 이 보고보살한테서 롯데리아를 사주고 어떻게든 제대로 된 얘기를 찾아내야만 우리가 이번 어떤 공모, 이 끔찍한 내란 내지는 한반도 전쟁 핵책의 공모에 대해서 이걸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일단 26일로 인해 갖고 이 팀이 해제가 됐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의 소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서는 30명, 40명 얘기하는데 송 작가는 200명을 보기 때문에 인민국본 숫자로 200명을 보고 더 많은 팀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군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